그 중요한 보강 철근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면 다른 공정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데는 괜찮을까? 여러분, 아파트 짓는데 철근을 빼고 지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집 이렇게 지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아드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뼈대 없이 지은 집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이거 그런데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말고 민간아파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2017년 이후에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 쓴 293곳만 조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들 이러는 걸까요, 진짜? 그리고 입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해야 할 조치가 뭘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좀 혼내줘요, 진짜. 진짜 혼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힘만 있으면 진짜, 있잖아요. 진짜 힘. 한 대씩 진짜. 소장님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혼내줄 진짜 수 이거는 있잖아요.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엄벌을 좀 다시는 그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일벌 100개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또 이렇게 잠깐 흥분하다가 또 허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거 걱정이에요. 일벌 100개 해야 되는데 100군데가 넘을까 봐. 그 1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일벌 100개라는 게 하나를 벌해서 여러 다수 대중을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인데 네. 일벌 100개가 100백이 될까 봐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8239님 아파트 집값 따질 때입니까? 이거 안전하게 지어야 우리 집 비싸게 팔고 자기만 안전하면 됩니까? 했는데 하나 더 나가서요. 내가 이사 가는 집은 안전할 거란 보장을 누가 하죠? 그래서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상황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 4월에 인천 검단에 지어진 아파트의 그렇죠.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이후에 LH가 발주한 전국 공사 현장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봐도 6군데 중에 한 곳은 철근 없이 지었다. 이게 맞아요? 이것밖에 안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91개 단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15개 단지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내용이 이제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게 빼먹어도 골고루 빼먹었어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만 빼먹었으면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뭐 작업자 실수라든지 어떤 설계도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빼먹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음성에서는 123개 기둥 중에서 101개를 빼먹었고요. 남양주에서는 302개 중에서 126개를 빼먹었는데 네. 충격적인 건 다른 층 도면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층 도면도 아니고 엉뚱한 도면을 가지고 또 지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왜 그래요? 더 문제는 이건 애교예요. 왜 애교라고 하냐면 양주 회천에서는요 154개 중에 154개 100% 다 빼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도면을 아예 엉뚱한 걸 갖다 짓거나 아니면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 넣어야 되는 100 몇 개에서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심지어는 100% 빼먹은 데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아니 대체 그 무량판 공법이라는 게 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초는 무량판 구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무량판 구조가 이게 그림을 보면서 하면 참 이해가 편하긴 한데 아마 검색해보면 그림이 나올 텐데요. 3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아파트 벽면 천장 구조를 만드는 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벽식 구조라고 해가지고 벽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벽을 타고 소음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기둥식 구조인데 이게 가장 안전하고 좋긴 합니다. 기둥이 있고요. 천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뭘 넣냐면 보라는 걸 넣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횡으로 하나씩 더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이 있죠. 이게 세운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가 그 충격, 기둥의 무게,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는 튼튼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기둥식 구조인데 문제는 돈이 비싸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천장을 보면 기둥이 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가 잘 안 나옵니다. 천장 높이를 높게 할 수도 없고 주차장 공간을 빼기가 이게 넓은 공간을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구조가 아니고요.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있고 천장을 그냥 덮어 씌우는 구조입니다. 보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하면은 이 천장 무게 때문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천장을 뚫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걸 펀칭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기둥의 철근에 보강 철근을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그는 건데 지금 그게 빠진 거거든요. 무량판이 우리 삼풍백화점이 네. 무량판 구조였는데 그때 사고가 생기니까 적용을 안 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오랫동안 안 쓰던 방식이었군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식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풍백화점 무너지니까 트라우마가 설계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안 써요. 안 쓰다가 최근에는 이게 장점이 있죠. 원가 절감이 되고요. 왜? 보고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하 주차장 천장을 높게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넓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걸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잘 만들면 돼요. 그냥 보강철근 집어넣으면 무량판 구조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량판 구조가 무섭다고 해서 안 하다가 또 사용은 원가 절감 또는 주차장 구조 때문에 땅을 좀 덜 파도 돼요. 어떻게든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설계사님 제가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보강 철근을 빼가지고는 원가 절감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거 그리고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당 분양가가요. 민간 아파트. 어제도 저쪽에 왜 자양동 쪽에 네. 거기 굉장히 경쟁률 높았는데 300대 1이 넘게 나왔죠. 거기도 평당 분양가가 4천이 넘는 4천 거 넘습니다. 아닙니까? 13억 몇천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이 굳이 제가 굳이 또 변명을 하자면 제가 변명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땅값도 올랐고요. 건축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또 마진 또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품질은 이게 협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13mm짜리 보강 철근 뺀다고 해서 큰 돈이 아껴지지 않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를 빼먹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것만 설계 뺐을까 단계에서.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안에 네.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그 철근은 과연 설계대로 제대로 집어넣었을까? 다른 공정들은 문제가 없을까? 제 말이요. 그 중요한 보강 철근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면 다른 공정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데는 괜찮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하도급도 문제고요. 현장에 가면 요즘 80에서 90%가 이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작업 지시를 꼼꼼하게 설계도대로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작업조차도 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하도급이 내려오니까 또 원가 절감을 건설사 잘못은 아니다. 보강 철근을 빼서 원가 절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도급을 주면서 돈을 빼는 거예요. 돈을 까서 저렴하게 주니까 하도급 업체에서는 기간을 단축해야 되죠. 다 돈이니까.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게 보강 철근을 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고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지금 원인 분석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동네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간 LH 발주단지가 드러난 것만 15곳이다. 네네. 파주 운정에서는 그래서 계약금 환불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보강공사하면서 도색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또 이게 더 불안하죠. 그렇죠. 네. 공사는 이게- 제대로 할까? 라는 생각조차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는 과연 제대로 하는 거야? 보강공사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거든요. 이것도 대충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요. 그 위에 뭐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많이 온다든지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뭐 큰 충격을 준다든지 그쵸. 하면 결국에는 이게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또 펀칭 현상이 생기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원가 절감을 했는지 혹은 정말 설계도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다. 감리는 뭐 했습니까 그럼? 저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다. LH 출신의 전관들이 꽤 많이 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번에 15개 단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8개 감리가 LH 전관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긴 하고요. 지금 LH 사장도 인정을 했거든요. 전관이 문제라고 하는데 최근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LH 퇴직자 차장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에 304명 50.34%가 LH가 발주한 업체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자리 보장이거든요. 만약에 김 부장이 갔다라고 하면 김 부장이 LH에 있는 과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이번에 시간이 좀 급해.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과연 과장이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장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부장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도 퇴직하면 이 회사 와야 되고 내 자리로 와야 되는데 너는 괜찮아? 라고 하면 아마 그런 카르텔들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네. 쉽지는 않아요. 보강 철근을 가려내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공, 설계, 감리, LH 퇴직자들이 다 가는 업체입니다. 야,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LH 전관이 간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지만 문정진님 설계 시공 감리 전부 총체적 부실입니다. 최장영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서운데 서울시가 발주한 SH 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자 네. 이런 얘기까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원래 하는 작업이라고는 네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감리가 해야 되는. SH는 아니기를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없다는 있습니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상황은 이왕 벌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없으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진짜로 불안하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능은 해요. 기술적으로 보강공사가 가능합니다. 흙 다 걷어내고요. 파가지고 뭐 보강 철근하고 어떤 화학 물질 집어넣고 네. 해가지고 보강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학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보강 공사도 제대로 하면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괜찮은데 앞서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도색 공사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얼렁뚱땅해서 될 문제인가? 전문 기관들이 와서 좀 제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또다시 또 발생하지 않을까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지금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 회복이 우선인데 하는 거 보면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보여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집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과자 한 봉지를 사도 과자에 문제가 있으면은 AS 받고 환불을 하잖아요. 환불해주죠. 근데 이 집은 기회 비용이 온 가족의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네. 이거 부수고 다시 지어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안 됩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재시공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우리 4월에 붕괴된 아파트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붕괴가 됐으면 들어가기 전에 전면 재시공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데 과연 승소 판결이 나올까? 판사들도 전면 재시공을 하라고 판결은 못할 거란 말입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아니 하자 보수라기에는 그냥 정말로 이 사람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미 발생했고요. 발생했는데 사실은 조치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보강은 할 수 있는데 신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공사를 해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원인 분석 제대로 해가지고요. 처벌하려면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그래서 연이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수어야 한다. 아주 강도 높은 어조로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네네.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집 짓는 회사들은 장사 못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저는 사라질 필요하다고 겁니다. 보여집니다. 네. 한번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좀 해야 되고요. 대형 건설사든 LH든지 간에 한 번은 본보기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은 왜 없는 걸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지은 다음에 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짓고 나서도 과연 제대로 지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선분양 제도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기본과 원칙의 문제고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식당에서 밥을 팔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먹을 수 없는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을 떠나서 안 해야 되는 행동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저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과연 보강 철근만 빠졌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그 민간 아파트에도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 그러니까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활용한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가 293개 단지가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데 일부 단지는 주차장만 이렇게 지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동, 사람 들어가서 사는 동도 이렇게 지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LH 요 정도지만 네. 만약에 이 정도 확률이라면 293개, 대개 300개 중에 6분의 1만 잡아도 50개 단지잖아요. 야. 그러면 LH가 아닌 다른 민간 건설사들은 진짜 원칙대로 제대로 지었을까에 대해서 물론 설계 단계에서 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LH도 발주해서 지은 건 민간 건설사가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회사들 메이커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LH가 설계를 뺐다고 하더라도 시공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더 빼버렸잖아요. 시공사에서도 뺐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보기에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빼서 무슨 원가 절감이 된다고 그걸 뺐겠냐. 그냥 실수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수가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뺐다라고 하면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휴먼 에러고 실수다라고 하면 그 휴먼 에러를 다음에 또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진짜로 모르고 이렇게 지었으면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옛날 기둥식 구조처럼 보강 철근을 넣는지도 모르고 공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대략 석 달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찬바람 불 때 한참 이사철에 나오겠네요.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요. 이거 결과 나올 때까지 그때 또 명단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스럽기도 저는 한데 공개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집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만 문제겠어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다. 그 집도 어떨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사회적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6월 주택 통계도 한번 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6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미분양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항상 중요한 게 우리 PF 대출하고 맞물려 그렇죠. 있는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3.6% 줄었습니다. 6월 미분양이 66,388호 조금 줄어들었죠. 큰 폭으로 줄진 않더라고요. 이게 국토교통부는 62,000호가 이제 위험 수위라고 하고요. 작년 1월이었죠. 2022년 1월이 21,000호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3배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 75,000호에서 66,000호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살짝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다행이 아닌 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미분양이 아니고요. 중공급 미분양이잖아요.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 네. 악성 미분양은 또 늘어요. 5.7% 늘어났습니다. 5월이 8,892호였고요. 6월이 9,399호니까 악성급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거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또 프로모션하고 판촉 행사하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미루고 미뤘던 분양이 이제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눈여겨 볼 만한 곳들도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반기에 실거주 수요자들은 하반기 노리시는 게 맞습니까? 실거주자들, 네. 자금이 되는 실거주자들은 저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분양가가 건설회사들이 틈만 나면 올려요. 너무 비싸요. 네, 계속 올립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리겠지만 이제 전용 8사가 13억은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번에 나왔던 인기가 300대 1이 나왔던 구의역의 아파트도 그렇죠. 분양가가 13억 몇천이거든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작년 12월에 둔촌주공이 13억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13억 괜찮은데 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또 13억이 또 굉장히 잘 팔리는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그 밑에 댓글 봤다니까요. 아, 보셨어요? 내가 자양동 원주민인데 이 가격 나도 깜놀. 이거 제가 정확히 봤어요. 댓글을.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은 대충 짓고. 대충 짓고 분양가 올라가서 저는 여기서 네. 요까지는 저는 용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가면 고분양가로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